잔존가액, 세무상 잔존가액. 잔존가액은 자산의 내용연수가 종료될 때 그 자산의 예상처분가액에서 예상처분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기업회계에서는 추정에 의하여 잔존가액을 정한다. 잔존가액을 추정에 의하여 정할 경우 납세자와 국세청 간에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법은 잔존가액을 공호를 한다. 정률법의 상각률 계산 시 잔존가. 정률법의 상각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정률법의 상각률 1 마이너스 루트 OS 내용연수의 잔존가액 C는 취득가액. 잔존가액을 빵으로 하면 정률법의 상각률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정률법의 상각률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본다. 이렇게 계산한 상각률을 사용하면 내용연수 말에 취득가액의 5% 정도의 미상각잔액이 남게 되므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이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에 미상각잔액을 상각 범위액에 더한다. 그러니까 5% 잔존가액으로 보니까 내용연수 말에 5%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이 5%가 되는 사업연도에 미상각잔액 범위액에 다 더하는 거지. 상각 완료 자산의 비만계산. 세법은 잔존가액을 빵으로 하므로 상각 완료 자산의 차분이익이 누락될 수 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그 비만 금액을 항상 남겨야 된다. 그 금액은 처분 시 사무소의 계산에 반영한다. 5%가 5% 미만일 때는 나머지 5%를 다 더하면서 1,000원만 제외하고 1,000만원에 취득한 기회장치 정률법 내용에서 2년 0.7777 1기 77에서 감가상각하고 2기 이거에 77에서 이건데 미상각자는 449만 2천 잔액에서 1,000원을 제외한 금액 이게 5% 이하이므로 나머지를 상각범위액에 더한다. 내용연수표 기업회계는 추정에 의한 내용연수를 정하나 세법은 추정을 완전히 배제해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납세자랑 국세청과의 마찰을 주기 납세자와 국세청의 마찰을 제외하기 내용연수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내용연수표는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다. 건축물 등의 기존 내용연수와 내용연수 범위표 적용 대상 건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급, 기구 및 비품, 금형, 선박 및 항공기 내용연수 범위에서 선택 가능하고 업종별 자산의 기준 내용연수 범위표 공통사용자산 이외의 자산 내용연수 범위에서 선택 가능하고 시험 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표 시험 연구용 자산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 투자세액 공제를 받은 자산자 내용연수 선택 불가 의용자산의 내용연수표 내용연수 선택 불가 다만 개발 비만 20년 이내에서 선택 가능 일반적인 경우 내용연수의 선택 별표 5와 별표 6의 자산은 기준 내용연수와 내용연수 범위 기준 내용연수 25% 가까운 범위를 규정한다. 법인은 기준 내용연수와 같은 자산별로 구분하여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적용할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영업 개시 속한 사람들 법인세 신고기간까지 신고해야 한다. 내용연수를 신고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의 계산 시 신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내용 연습 범위 이해. 내용 연습표에서 기준 내용 연수는 5년인 경우 내용 연습 범위는 4, 6년. 기준 내용 연수 10년인 경우 내용 연습 범위는 8년입니다. 법인의 별표와 여기 정해진 내용 연습 범위에서 신고할 내용 연수를 선택하면 되므로 내용 연습 범위를 직접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시험에서 내용 연습 범위를 직접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되면 기존 내용 연수 25%를 곱한 연습을 기준 연수에서 가감해서 내용 연수 범위를 계산하면 된다. 법인 별표와 그래서 적용 내용 연수 선택 영업 비율을 섞어. 네. 기존 시험 내용 연수를 내용 시험은 기존 내용 연수. 내용 연습 범위 이해. 내용 연습표에서 기준 내용 연수가 5년인 경우에 만약에 내용 연습 범위는 4년입니다. 기준 내용 연수 10년인 경우에 내용 연습 범위는 8년에서 12년이다. 25%를 가감한 범위. 10년일 때는 2,000원 대 2년. 연수 1년 미만은 절수한다. 10년 때는 2년이고 8년. 5년일 때는 1.25니까 1, 4, 12점. 내가 왜 그때 이걸 이상하게 생각했었지. 내가 그때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지. 수정 내용 연수, 승인 불필요. 내용법인이 해당 법인에 적용된 기존 내용 연수의 50% 이상 경과앉아서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 합병 분할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 포함. 경우에 기준 내용 연수의 50%, 1년 미만 벌임. 부터 기준 내용 연수의 범위에서 신고한 내용 연수를 적용한다. 내역법인이 해당 법인에 적용되는 기준 내용 연수 50% 이상 경과한 자산을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 수연이 50%부터 기준 내용 연수의 범위에서 신고한 내용 연수를 적용한다. 기준 내용 연수 8년인 경우 수정 내용 연수 범위 4년, 5년, 6년, 7년, 8년, 50%. 다시 수정 내용 연수 승인 불필요.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에 적용되는 기준 내용 연수의 50% 이상 경과한 자산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내용 연수의 50%부터 기존 내용 연수의 범위에서 신고한 내용 연수를 적용한다. 경과한 자산을 그러니까 50%부터 기존 내용 연수 범위에서 신고한 자산을 수정 내용 연수 범위. 그래서 이게 수정 내용 그러니까 수정 내용 연수일 때는 그 밑에 특례 내용 연수, 특례 내용 연수 적용 요건을 구비하고 기준 내용 연수의 50%, 특례 내용 연수 적용 및 내용 연수 변경 사유의 5와 6에 해당하는 경우는 25%. 5와 6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게 있는가? 유형자산, 시험연금자산 제하고 유형자산에 대하여 KIFRS를 최초로 적용한 사면돼 결산 내용 연수를 변경했을 때는
결산 내용 연수 연장된 경우 내용 연수를 연장하고 결산 내용 연수가 단축된 경우 내용 연수를 단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되 내용 연수를 단축하는 경우에 결산 내용 연수가 짧은 내용 연수로는 변경할 수 없고 그 밑에는 해당 기준 내용 연수가 변경된 경우 그래서 20% 가감 범위 내에 포함하는 경우는 짧은 연수 변경할 수 없다. 대충 형태인 거. 에 대한 건 25%고 나머지는 50%를 가감 범위 적용할 내용 연수를 선택하여 이건 질문을 하되 옆 개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고 관할 지방 승인 필요하네. 지방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특례 내용 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변경 사유는 사업장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 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하여 내용 연수의 범위와 달리 내용 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 연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기술 3년이 경과한 법이라서 3년 경과한. 해당 3년도에 생산 설비 가동률이 직전 3개 사업연도에서 선동 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해서 3개 연도를 해야 되니까 3개 경과. 제가 작용하던 내용 연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새로운 생산 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 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 설비의 가속 상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수업을 중단하거나 생산 설비의 가동률이 감소되어 적용하던 내용 연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됩니다. 이런 식으로 할 때는 그래서 중고자산 등에 대한 수정 내용 연수에 대한 예제를 풀어보면 중고자산 기업 중소기업이 아니야. 그러니까 단기 취득한 다음 자산에 대한 내용 연수를 최대한 단축하면 내용 연수를 몇 년. 아닌데 그때 요건에 미치는 게 있었었는데. 수정 내용 연수의 내용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국 법인에 해당 법인에 적용된 기존 내용 연수 자산을 다른 법인이나 또는 개인 사업자로부터 시작되니까 개인 사업자는 법인도 아닌 그냥 비사업자인 개인한테는 수정 내용 연수를 적용할 수 없고 그냥 기존 내용 연수 범위에서 25%씩 까가지고 8%. 여기서 25%. 그러니까 6년, 10년. 10년 사이에서 근데 최대 내연수를 단축해야 되니까 6년 했을까? 개인 사업자일 땐 수정 내연수를 적용할 수 있으니까 5년에 50%, 2.5년, 1년 미만 빼서 2년부터 5년까지 선택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단축한 2년. 기장신 법인으로부터 하는데 50% 이상 지난 경우에는 50% 이상 지나지 않았네. 그러면 그냥 기준 내용 연수 1년 미만 철사 4부터 6년 중에서 최대한 4년을 선택. 내용 연수의 변경, 이제 변경을 할 때. 내용 연수를 변경하자 하는 경우에는 내용 연수 변경 사유를 갖추고 변경을 내용 연수 적용할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신청을 하고 관할 지방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내용 연수는 기준 내용 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내용 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내용 연수를 변경한 후 그 자산의 내용 연수를 다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 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 종료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3년 기준이니까. 내용 연수가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용 연수 변경 사유를 일단 갖추고 변경할 내용 연수를 적용할 최초 사업연도 종료까지 신청해야 도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내용 연수는 기준 내용 연수의 50%, 변사의 5와 6은 아까 나온 것처럼 25%.
범위 내에서 내용 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내용 연수를 변경, 재변경 포함하는 그 자세의 내용 연수를 다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시 변경. 변경한 내용 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람들 종류로부터 3년이 최소 지나야 다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용 연수를 변경한 경우, 당초 삼각대상 금액이 변경된 내용 연수에 따른 상각료를 적용한 상각범위를 계산합니다.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중요성을 따질 때 하면 3년을 하니까 3년 기준 잡은 것 같은데 3년 기준 등급을 배운 내용에 따라 상각료를 적용할 상각범위 내용연수 변경 시 삼각범위액은 당초 삼각대상 금액에서 곱하기 변경된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료.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 당초 삼각대상 금액에 변경된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료를 그러니까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 당초 삼각대상 금액에 변경된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료를 적용하여 삼각범위를 그러니까 완전 최초의 삼각대상 금액에다가 예제가 그러니까 변경된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료. 내용수 변경 시 삼각범위를 당초 삼각대상 금액 곱하기 변경 내용연수 따른 상각료. 내용연수 변경 제1기 초천에 취득한 비품 내용연수는 10년으로 제1기 정액법을 100을 삼각한 후에 제2기부터 내용연수를 5년으로 변경해서 225로 감가상각한 경우에는 삼각범위액은 1000 곱하기 0.2 225니까 200이 되니까 그러니까 원래 1000에서 200으로 해가지고 20원이니까 200으로 해서 20을 전종 내용연수 전종 금액으로 하니까 완전 총 그래서 이제 요소를 살펴봤고 상각료는 정도 보는 게 낫고 같이 환산 내용에서 연상각료를 적용해야 한다. 환산 내용 그러니까 1년에 꼭 한 번이 아니라 상각 횟수가 틀릴 때는 그에 맞춰서 해야 한다. 내용에서 곱하기 3도 말씀에 12 이렇게 이제 계산 본격 방법 저번에 도 여기서 시작한다 이제는 이걸 보면 된다.
다식제로 계산한 상각 범위 계산 방법. 여기다 5번 쳤다 하자. 내가 원래 이렇게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막 몰아쳐서 집중해서 했다. 여기 올라와서 찍으면서는 확실히 늘어지긴 안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혼자 공부할 때는 진짜 미친 듯이 할 때도 있긴 한데 미친 듯이 막 진짜 집중해서 할 때도 있긴 한데 장기적으로 가야 되니까 장기적으로 마라톤처럼 가야 돼. 몰아쳐서 하는 것도 좋지. 몰아쳐서 하는 것도 좋지. 시간이 아무리 많이 있어 사실. 일반적인 경우의 삼각범위 계산 방법. 이제 드디어 본격 삼각범위 계산 방법을 들어간다. 삼각범위 계산 방법을 들어간다. 일반적인 경우의 삼각범위 계산 방법. 정액파. 세무상 취득 삼각범위액은 세무상 취득가액이 있을 거 아니야. 총액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곱하기 삼각률 하는데 그거는 단기말 결산상 취득가액에서 전기말까지 즉시상각의자액을 다 더해.
그다음에 단기 즉시 상각이제 또 다 더해. 그다음에 그거 곱하기 상각률이다. 즉시 상각의지액이라는 건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원래 자본적 지출이나 자산에 더해야 되는 건데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즉시 상각의지에서 감가상각으로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사실 취득가액이나 마찬가지지. 맞아. 그러니까 단기말 결산상 취득가액 기본이랑 장기말까지 즉시 상각의지액이라는 건 감가상각비로 넘어가긴 했어도 그 자체가 자본이라고 자산이라고 본 거니까 누적액이랑 그다음에 단기에 즉시 상각의지액 발생된 것도 다 더해. 그게 총 세무상 취득가액이 되니까 그거 곱하기 상각률한다. 정렬법은 세무상 미상각전액 곱하기 상각률인데 이건 세무상 취득가액에서 아까 전에 실과해서 송금의 산입과 감가상각비 두 계획을 전체 뺀 거야 상각률이. 이건 기본이긴 하지. 이 말인즉슨 단기말 결산상 취득가액에서 전기말 결산상 감가상각 두 계획을 빼 일단. 그 다음에 거기에 상각 부인액도 다 더하고 그 다음에 단기 즉시 상각이지 더해. 곱하기 상각률이지. 얘는 왜냐면 전기말까지 직상각이익을 더할 의미가 없는 게 그것도 더해도 되는데 어차피 기존에 지금까지 감가상각이 두 계획도 빼주기 때문에 똑같이 더하고 다시 똑같이 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양쪽 조정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더하고 빼고 그래서 곱하기 상각률을 한다. 생산형 비례법 세무상 그리고 거의 상각 부인에게 일부 송금 그러니까 전기말까지 직상각 의지액 중에 감가상각비로 안 들어가 있던 일부만 상각 부인에게 다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것만 다 하면 되는 거지. 그게 그때 밑에 그 말이었고 여기 적응기말 잘 증신한게 양쪽 뺀 거. 나 그때 예전에는 그걸 몰랐었는데 이제는 이걸 안 봐도 이해가 가니까 그만큼 발전하게 한 거야 확실히. 내가 일단 전에는 이걸 식을 한참 봐도 뭔 소린지 몰라가지고 야 이거 식이 되게 복잡하구나 해서 한참 보고 다시 이게 딱 한시에 또 한참 해서 또 한참 시간 좀 지나면 또 바로 이렇게 까먹고 일단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다음에서 힘들겠던 나중에 익숙해졌을 때는 하지만 힘들게 썼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걸 안 보고도 내가 도출해낼 수 있어. 이걸 안 보고도 도출해낼 수 있을 정도니까 조금 늘긴 했어. 생산량 비례법 세무상 취득가액에서 원래 이것도 기본이지. 단기 채굴량 총 채굴량의 점량 예정량에서 비율 차지하는 것만큼 곱하는 건데 그거인즉슨 이 매립시설 같은 경우 단기 매립량에서 정말 이건 단기말 결산상 취득가액에서 전기말가 이건 똑같이 전기말가 왜냐면 이것도 똑같이 정액법처럼 그 누적된 송금선임의 산입한 감가상각비 두 계획을 빼진 않으니까 이건 빼지 않 그러니까 누적된 그러니까 송금 산입한 감가상각비 그 액을 빼지 않으니까 그러면 다 더해져있을 거야. 당기식 상각이지 곱하기 이건 삼각범위 계산시 즉시상각의제액의 고려 정액법과 상산형 비례법에서는 즉시상각의제 두 개를 취득가액에 따라 정액법을 당시에 동시에 가산 이거 아까 했을 때 말한 것처럼 양쪽 조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즉 동시에 가산되어 상기되니까 굳이 그걸 빠지할 필요 없어. 그래도 뭐 더 자세하게 하고 싶으면 그냥 더했다 빼도 되지만 굳이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할 필요가 없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안 해도 되는 거라. 그냥 그 개념만 정확히 이제 이 점을 잘 알고만 있으면 계산을 굳이 그렇게까지 길게 할 필요가 없다. 할 필요 없다. 감가상각비 10은 다음은 A법인의 제5기 사업연도 감가상각비 자료 있다.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과 정렬법으로 신고한 경우를 구분해 각각 세무조정을 하시오. 계장치 대역이 이렇게 있어. 현재는 자본적 지출의 발생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본적 지출 모두 발생된 수선비로 병 수선비인데 제 4기 때는 일단 800 여기는 600이야. 600 미만이니까 약 5%안 넘으면은 꼭 뭐 다른 자산 아니니까 이건 무조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지. 아니 5% 그게 안 돼. 5%가 넘어버리면
정액법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말의 재무상태표 취득가액이 1,000억이야. 그다음에 단기 말 재무상태표 감가상 강도계획은 고려해야 되고. 회사 상각액은 1,000 더하기 지금 5기 거 하는 거지. 5기 소액수선 비판 다음에 600인데 1억에서 마이너스 기존까지 단기 말에 누계획이 4,000인데 단기 감세 1,000, 그러니까 뺀 거 3,000까지 0.55%가 얼마냐? 350이니까 그거보다 커 600이. 그런데 나 600 미만도 아니니까 이거는 자본적 지출을 판단해서 소액수선비라 해서 수선비 비용 처리해 주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직기상각 의제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직기상각 의제만큼 자본이 지출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그러니까 요만큼을 감가상각을 또 했다고 치고 1,600이 되고 상각 범위액은 총 1억에서 맞아. 그 제4기에 800은 당연히 그거였을 거고 100 훨씬 이상. 1억 원. 제3기 말에 1억 원이야. 500. 어쨌든 그 500보다 최대 더 클 순 없으니까 1억이 500보다 더 작을 테니까 어쨌든 805%보다 크다는 거지 무조건. 근데 또 600보다 더 커. 그러니까 요거는 소액수선비를 처리하는 게 요건 무조건 자본적 지출이 했을 거야. 감가상각비를 넘어가서 10은 계산되겠지만 그래서 상각분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전기말까지. 그러니까 어쨌든 800을 다 더해. 그 다음에 이번에는 600도 다 더해서 거기서 곱하기 0.125 1425. 근데 회사 상각이 1600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었지. 175. 변성할 수 있는 율법 한다. 정율법 같은 경우는 1000 있어. 거기서 어차피 삼각 부인에게 아까 말한 직시삼각 이제 일부가 들어가 있으니까 전기까지. 그러니까 어차피 삼각 부인에게 전기까지 직시삼각 이제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1억에서 똑같이 해서 삼각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누적액을 3,000을 빼. 그다음에 더하기 700. 그다음에 이번 기에 자본적 지출인 600도 더해. 이거 총해서 정율법 0.313 2597 9,000인데 1,600 계산했으니까 시인부정인가 생기네. 997만 9천인데 삼각 분액이 700 있으니까 전부 넣어서 유부ችን 할수 있지. 삼각 분액 700 할 수 있다. 기회장치니까 정액법, 정밀법, 생산량별 정액법, 정밀법 중에 선택할 수 있지. 정액법, 정밀법 중에 선택할 수 있지. 신고를 했다. 무슨 정법. 이제 여기 이제 기본 계산이고 그러니까 별거 없어. 되게 저거한테 저 아까 복잡한 도출했던 복잡한 것도 아니고 말을 해야 되니까 길었던 거지. 아무튼 그러니까 저거 이해하는데 굉장히 예전에는 이해가 안 돼서 힘들었어. 그래서 이제 그것만 해결됐으면 요거는 뭐 별거 없다. 감가상각비 자체는 이 단원 자체는 별거 없다. 그냥 그거 이해를 할 수 있는 만큼 시야가 되냐 그 문제지. 그 시야만 돼서 이해만 되면 사실 별거 없다 이건. 여기 이제 기본 사실 다다 기본. 그거 이해할 수 있냐 문제. 그걸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지. 이해만 할 수 있어. 그냥 다다. 그냥 할 수 있으면 전부다. 전부다.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 할 게 특수한 경우에 삼각범위라고 여기 이제 살짝
요구하고 아니면 이제 변경 방법만 보면 기본적인 건 뜯는데 그 다음부터는 특례와 보론 기타 보론이니까 이거는 다시 녹화 끊고 또 한좀 조금 공부하고 한참 쉬고 조금 공부하고 한참 쉬는 것 같지만 일단 기본적인 거 하면 된다. 특수한 경우의 삼각범위 계산 방법. 신규 취득 자산에 대한 삼각범위. 해당 사업연도에 신규로 취득한 자산의 삼각범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삼각범위액은 1년의 삼각범위액 곱하기 단기 중 사용 개시 후 월수 12분으로 나눈 거. 그러니까 신규로 취득한 자산이야. 해당 경우인데 1년의 삼각범위액에서 단기 중 사용 개시 후 월수 꼭 1년을 다 안 찼을 테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인즉슨 원래 1년에 감가상각비 해야 될 거기서 월할로 계산해서 때려버린다. 그 말이지. 별다른 또 3년도 중학교 월수를 받는다. 1개월 미만 당 1개월로 하는 거고 퇴직금 몇 빼고 몇개 빼고 특산경 빼고 다 월수 계산 시 사용을 시작한 날을 포함한다. 포함해서 신규 취득자산 삼각범위 7월 31일 사용을 시작한 자산은 한 1개월 미만 1개월로 보니까 그것도 7월로 보는 거지 말이라도 포함하니까 7월로 보는 거고 상각률은 그러니까 자격 뽑을 때는 만 곱하기 0.2를 하고 그 다음 12분의 1 볼 때는 만 곱하기 0.45 1 곱하기 10분의 1 양도자산에 대한 삼각범위 양도자산에 대해서 양도자산 감가상각비 시분 계산 자체를 하지 않지 당연히 양도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에서는 처분 손익을 변동시켜서 어차피 당기 순이익은 적정히 그러니까 어차피 감가상각을 과대하게 해봤자 그만큼 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걸 팔았을 때 그만큼 이득이 많이 나와서 어차피 그걸로 똑같이 과세되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깎아도 그만큼 어차피 다시 이득이 발생돼서 또이 쌤 돼서 상관없어진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적게 하면 이득이 적게 되니까 그만큼 또있고 감가상각 많이 해서 비용 처분했어도 그만큼 이익도 많이 발생해서 어차피 다시 세법상은 또이또이 해준다. 자본적 지출에 대한 삼각범위 자본적 지출은 취득가액에 합하여 기존 자산 삼각 방법에 따라 삼각한다. 따라서 자본적 지출은 발생한 달부터 월할 삼각하지는 않고 기존 자산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삼각 범위를 계산한다. 자본적 지출은 취득가액에 합하여 기존 자산의 삼각 방법에 따라 삼각한다. 그렇지. 아까 그래서 앞에서 계속 했던 기본. 따라서 자본적 지출은 발생한 달부터 월할 삼각하지 않고 기존 취득 가산하여 삼각 범위를 계산한다. 그래서 아까 이건 뭐 기본인 게 아까 전에 이 말 자체가 이미 앞에 기본적인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에 녹아 있는 거지. 그래서 직시상각이지 그거 계속 그래서 아까도 계속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지만 그 직시상각이지 그렇게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자본적 지출을 포함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앞선 기본 감가상각 방법 성립할 수 있었던 이유가 기본 감가상각 방법이 성립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죠. 정관상 사업연도는 1년이지만 일시적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 된 경우에 삼각법이에요. 1년이야 정관상은. 아주 일시적으로 사업연도 의시했던 사람도 변경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사업연도 변경하면 6개월로 쪼개가지고 6개월부터 다시 1년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뭐 1월 1일부터 12월인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변경 신고 절차를 해가지고 사업연도가 변경했다는데 6월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다음 년도 7월 1일로 바꿨다. 그러면 그 해는 일단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를 일단 한 타임을 끊고 그때 7월 1일부터 다시 새로운 제3기 사업연도 시작되니까 그럴 때는 1년 사업연도 한 회 2기 때 사업연도는 1년이 아니라 6개월로 특수하게 쪼개진단 말이야. 그런 범위에서는 아까 똑같이 1년분 삼각 범위에서 월화로 쪼개서 계산하면 된다. 해당 사람들 월수는 역에 따라서 계산할 때 이렇게 만약에는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신규 수익 양도의 삼각 범위액은 앞에 1과 2 규정에 의해서 계산하고 그러니까 신규 취득하거나 아니면 양도자산은 똑같이 상관없이 똑같이
그러니까 말이야 사실 뭐 특수하고 한다고 어쩌고저쩌고 해놓지만 사실은 별다른 거 없고 그냥 기본적인 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거지. 특수하다고 해서 특수하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변경을 보고 그다음은 드디어 이제 기본적인 건강 계산 방법은 전부 완료를 하고 이제 바로 문제 풀고 앞에 지급자도 이제 풀 수 있는 기초가 됐고 나머지는 오로지 특례 기타 특례 기타처럼 보러놓으면 됩니다. 감가상각 방법 이걸 갖다 벌써 2달 가까이 질질 끌면서 공부를 한 차하나 비빌대고 있었다. 이렇게 그냥 하루만 해도 그냥 금방 다시 보는 걸 2달 가까이 빌빌대면서 2달 공부도 못하고 빌빌대고 있었다. 저 어지간히 첫 게을른가 보다. 진짜 정신 못 차리는 거다. 4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정신 못 차리는 똑같구나 진짜. 나이를 처먹어도 진짜 어릴 때랑 변한 게 하나도 없이 똑같아. 나를 처먹어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구나 진짜. 진짜 어지간히 첫 게을른 답답 게을러 터져가지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빠르게 보고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요건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법인이 신고한 감가상각 방법 무신고 시는 세법이 정한 감가상각 방법 그 후 4년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한다. 법인이 감가상각 방법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감가상각 방법으로 상각 범위를 계산한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변경할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4년대 종료일까지 감가상각 방법 변경 신경 시행을 하고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받으면 감가상각 방법 그러니까 내용연수는 아까 관할지방자치청장이었지만 아마 자산에 관련된 거고 중요하니까 감가상각 방법 자체는 어차피 그렇게까지 객관적이고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으니까 관할세무서장 선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안 중요한 건 아니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건 어떤 개인의 법인과 국세청과의 관계 문제니까 자산의 내용 연수는 단순한 법인 문제가 아니라 그걸 이제 양도했을 때 다른 사람 법인 막 전부 연관되는 자산은 객관적인 거니까 내용 연수는 내용 연수 자체는 반드시 정확해야 하니까 그건 지방세 더 위로 올라가서 국세청장 선에서 해결돼야 되지만 이거는 단순히 법인과 이제 개인 국세청과의 문제여서 이렇게 비용으로 계산할 거냐 아니냐 이 문제니까 비용을 계산할 거냐 아니냐 이 문제니까 사실 법인이 신고한 감가상각 방법 무신고 시는 세법이 정한 감가상각 방법 그 후 사업연대도 계속 적용해야 하지만 법인이 감가상각 방법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 변경 전에 감가상각 방법으로 그냥 계속해서 상각 범위를 계산하고 바뀌는 거고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변경할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대 종료일까지만 감가상각을 변경 신고를 하고 말씀드린 승인을 얻으면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을 할 수 있다. 요건은 1번 상각 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의 합병할 때는 통일해야 되니까 상각 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때도 통일해야 되니까 외국 투자자가 내국 법인과의 주식 또는 자본 지분율 20% 이상 어떤 지분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때는 이것도 아마 외국 투자자하고 내국 법인 주식 또는 했을 때 통일해야 되니까 그러지 않나 이걸 한번 봐야 돼. 해외 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 상각 방법이 변경된 경우 결산 상각 방법이라는 또 다시 물어봐야 되지. 계약서 최출상 계산 상대 지배기업 연맹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현실 70기업 연합 지배가 동일하게 해외시장의 경기 변동 또는 경쟁 여건 변동이나 중요한 변경을 비울 때 올려고 또는 다치면서 좀 정확히 잡죠. 그랬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다. 감가상각 방법 변경 시 상각 범위액은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한 경우 상각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그래서 요건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하면 된다. 일단 또 거기까지 하고 나머지 이제 다시 끊고 새로운 챕터 여기 특례부터 아까는 그냥 다시 다음 것 끝에 하든지. 오늘 쉬면 안 되는데 또 내 체력이